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말도 마세요. 저는 오피스텔 좋아해서 전세로 자주 살아봤는데 G80 외제차 타는 인간들 엄청 많아요. 부동산 물어보니 월세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오피스텔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사실 가장 좋은 공간 중에 하나야. 원룸보다는. 왜냐하면 원룸에는 없는 게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 좀 넓어요. 원룸보다는. 오피스텔은 뭐 원룸도 있지만 투룸, 쓰리룸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난방이나 팬트리가 잘 돼 있습니다. 원룸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죠. 원룸은 이제 뭐 빌트인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공간의 협소함, 그리고 이제 수납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한계성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굉장히 넓고, 그리고 수납할 때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살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피스텔이 사실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거의 100만원 육박합니다. 월세가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고, 제가 한 번씩 부동산 보는데 일단 강남은 100만원 밑으로가 없어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서울의 역세권은 거의 100만원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은, 서울은 역세권이 아니냐 정말 차이 크죠. 집을 결정할 때. 특히나 한강뷰 있는 그쪽은 한 130만 150만 해요. 뭐 성수동 그쪽 오피스텔은 막 15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뭐 시설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아마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뷰도 좋고. 서울은 뷰가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일단 월세가 많이 비싸고, 그리고 관리비가 비쌉니다. 관리비. 관리비가 많이 비쌉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금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이면 난방을 떼야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가장 안 좋은 게 이 냉난방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여름에도 한 20만 넘게 나오는 집도 있을 테고, 겨울에는 30만 넘게 나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난방비가 좀 오를 것 같은데, 난방비 폭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보더라도 이 오피스텔에 살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그래서 전문직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회사가 가까우니까 이런데 월세를 구해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상관없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저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곳이 모든 전문직이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초년생도 많이 거주하고 일반 직장인도 많이 거주합니다. 근데 서울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서울이면 다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 많이 버는 직군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군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일반 회사는 사실 지방의 일반 회사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차이 안 나요. 서울도 300 이하 월급 받는 사람 수두 빽빽입니다. 300 이하 월급 받는데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하면 뭐 월세 한 100만원 나오고, 공과금 한 관리비 한 30만원 나오고, 뭐 휴대폰 요금, 뭐 전기세, 그리고 이제 뭐 식비, 교통비,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거주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차까지 끌고 댕겨요. 만약에 본인 능력이 좋다, 그럼 얼마든지 끌어도 되죠. 근데 지금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단을 많이 끕니다. 세단 많이 끌어요. 자동차 매장을 가보면 일시불이나 아니면 선수금 절반 이상을 내고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오랄부에 오랄부. 지금 자동차 가격을 할부로 내면 진짜 많이 나갑니다. 진짜. G80도 지금 풀업을 하면 9천만원이고 기본형으로 옵션 추가시켜도 6천만원 그냥 넘습니다. 넘죠. 중고로 샀을 경우에 한 4천만원 중반대에서 5천만원, 연식이 지나간 3천만원 후반대, 뭐 그 정도 되는데, 뭐 능력이 있으면 뭐라 되죠. 근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 왜 능력 있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다 있을까요? 난 그것도 이상한데. 오피스텔이 사실 뭐 재테크가 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데
비싼 월세 내가면서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차까지 끈다. 사실 월세를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능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세를 사는 사람이 능력이 좋을까?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아직도 이 현실감각 없이 외제차를 끈 분들 많을 겁니다. 아직 매운맛을 못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자동차에 온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중에 많아.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지방에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게 사실 이 세단 같은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많이 필요가 없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잘 감당하셔야 돼.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점점 허덕일 거예요. 점점. 뭐 이분들 인생이니까 이분들 알아서 하겠죠. 근데 뭘 알아서 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1티어 공기업 직원들도 보면 외제차 별로 없습니다. 팀장 부장급은 좀 있긴 합니다. 집안이 좀 사는 경우는 그냥 벤츠, 카브리에, 뭐 포르쉐, SUV 이런 경우는 간혹 봤어도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도보로 출근하거나 해봐야 소나타 아반떼나 소형 투싼급 SUV입니다. 아니면 K7 그랜저 중고 타고 다니든지. 그 공기업보다 못한 데 다니면서 G80이나 독3사 중형급 몰고 다니는 건 진짜 뒤없는 거긴 합니다. 물론 뭐 부모가 좀 살면 상관없다만. 괜찮은 1티어 공기업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금융강동원,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공기업이에요. 웬만한 대기업만큼 용을 받습니다. 공기업은 어느 기업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연봉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공기업들은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넘을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리 공기업이 돈을 많이 줘도 그래봤자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뭐 그런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집안에 사는 분도 있겠죠. 근데 모든 그런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에 사는 게 아니겠죠. 아무리 그런 공기업 다녀도 부모님 도움 없이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은 거 이제 뭐 신차로 사게 되면 버겁긴 합니다. 버겁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공기업 다녀도 공기업이 주는 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 도움 없이 자기 혼자만으로 자취하면서 저런 차를 끈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될 겁니다. 뭐 부모님 사줬다고 하면 뭐 잘 몰아야죠. 기름값만 내면 되니까. 젊은 친구는 대부분 도보로 출근하거나 해봐야 소나타 아반떼, 소형 특산급. 아무래도 공무원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부분은 약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좋은 차를 몬다고 하면 금방 소문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회적 위치에 맞게 이제 차를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차가 딱히 필요 없다거나, 뭐 집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도보로 출근해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되죠. 아니면 K7 그랜저 중고 타고 다니든지. 이것도 비싸죠. 뭐 중고로 사면 한 2천만원 좀 넘게 주고 살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공기업도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하면 기본적인 룰은 똑같아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의무 공기업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직 금지 조항. 그러니까 투잡을 하면 안 됩니다. 공기업도.
그러니까 본인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수익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일만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투자 수익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공기업에서 일해서 받는 그 급여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돈 모으고 차 끌고 하면 사실 좀 빡시긴 하죠. 독삼사 중형급 몰고 다니는 건 진짜 뒤없는 거긴 합니다. 뭐 뒤없겠죠. 뒤없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지. 뒤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그 돈을 모으세요. 공기업 다니는 분들도. 공기업을 아무리 말아봤자 공기업이잖아.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공기업, 그런 공기업도 문제가 뭐냐면 또 좋은 자리에 있어. 그런데 또 집값 비싸거든요. 물론 자 혼자 끄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고급세나 모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고급세나는 보통 돈을 많이 받고 좀 사회경험이 많은 보통 회사의 중역이나 중장년층들이 많이 몰았습니다. 예전에 에쿠스나 체험에는 젊은 사람들이 몰래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미지가 딱 나이 많고 좀 사회경험이 많은 사회자배 높은 분들의 어떤 그 전유물 인식이 돼가지고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고급 세단이 젊은 사람들 쉽게 모는 관찰되니까 이게 좀 굉장히 격세지감입니다. 이게 좀 안 좋아 보여. 그렇다고 차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뭐 차를 구입하는 게 자유인 건 맞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자유만 생각하지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감당 못해가지고 골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책임지지 못한 행동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여유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